현장에서 제가 체감하는 거는 정말 아직 갈 길이 멀다. 먹어야 되는 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영양소에 엄청 집착을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된다. 이런 것들 튀기거나 어쨌든 가공이 많이 되거나 당이 굉장히 많은 음료들.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6대 영양소 있잖아요. 네네. 6대 영양소 중에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거나 나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푸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네. 단점을 그래서 그냥 포커싱을 좀 해서 운동 퍼포먼스와 예. 그리고 회복기 이 예. 두 가지로 그냥 나눠서 퍼포먼스를 낼 때 필요한 영양제와 네. 회복기 때 영양제 또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혹시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네. 스포츠 푸드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충제라고 하면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포츠 영양학 쪽에서는 스포츠 푸드도 보충제 부분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스포츠 푸드의 예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기나 훈련 때 마시는 스포츠 음료, 네. 스포츠 용도로 사용되는 에너지 젤, 예,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제, 스포츠에서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식사의 대체제, 네. 예,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뭐 식사를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아. 그럼 그럴 때 활용될 수 있는 대체제로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한테 안전한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얘기하는 게 스포츠 푸드. 푸드가 가장 중요하지만 요 옆에 뭐가 붙어요? 스포츠라고 하나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푸드를 많이 활용하는 거는 좋지 않겠지만 운동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들은 굉장히 활동량도 많고 이 몸의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거, 퍼포먼스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스포츠 푸드예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스포츠 음료, 그다음에 스포츠 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도대체 어떤 걸 갖고 있는 걸까? 탄수화물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기반이 돼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를 내한테 줄 수 있는 보충제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가장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조금 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충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탄수화물 보충제가 가장 안전할 것이다. 퍼포먼스 향상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단순한 원리네요.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에서 여러 가지 영양을 적용하지만 영양 피라미드를 좀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6가지 영양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퍼포먼스,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많이 뛰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액션들 자체도 굉장히 폭발적이잖아요. 네. 갑자기 달리다가 방향 전환할 것이고 아니면 헤딩 경합하기 위해서 높게 점프를 할 것이고 슈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전속력으로 우리가 스프린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런 동작의 특성들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러면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체력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당연히 기본은 탄수화물 식사를 내가 잘 해야겠구나를 고민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식사를 충분하게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내가 평소에 뭔가 좀 소화나 흡수 기능이 좀 떨어져서 많이 못 먹는다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 보충제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너무 쉬웠어요. 네. 네. 선수가 퍼포먼스 향상 목적으로 뭔가 보충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스포츠 푸드 안에서 좀 골라라. 그 안에서 탄수화물 보충제를 좀 골랐으면 좋겠다. 와, 이 스포츠 푸드라는 표현도 저는 너무 잘 하신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보통 이제 음식들을 푸드라고 하지만 어쨌든 축구 선수가 활용하는 푸드니까 그렇죠. 스포츠를 좀 붙이면 친숙하잖아요. 보충제는 뭔가 네. 약 같고. 그렇죠. 네. 보충제는 네, 뭔가 약 같고, 약 같고. 내가 많이 먹으면 뭔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나한테 안 좋을 것 같고. 스포츠 푸드,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스포츠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되게 친숙하고 받아들이기 좋다는 거죠. 교수님의 고민이 저는 많이 묻어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스포츠 푸드. 이게 물론 뭐 퍼포먼스 향상 목적으로 뭐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더 많지만
저는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이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는 어린 선수들이에요. 근데 어린 선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영양과 관련된 문제, 보충제를 먼저 찾는다. 저는 이 부분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 향상 보충제가 있지만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스포츠 푸드 중에서 탄수화물 보충제를 적절하게 활용해라. 왜냐면 지금 네. 말씀해 주시면 또 푸드는 안 먹고 그것만 그쵸? 또 고집하실 거니까. 야, 이거 사자. 얘야, 이거 먹어라. 네.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해요. 회복의 관점에서도 스포츠 네. 푸드로. 그럼 저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단백질 보충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할 때 뭔가 잘 먹어야 되는데 뭔가 먹는 게 어려운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선수 생활 하셨겠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거의 풀타임 경기 뛰고 뭔가 많이 씹고 뭔가 많이 충분히 먹고 어렵잖아요.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네.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이 소화나 흡수 기능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량을 또 먹게 되면 오히려 선수가 탈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선수가 섭취할 수 있는 보충제가 뭘까? 단백질 필요하잖아요. 회복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꼽자면. 네. 물론 하나 더 하자면 탄수화물 보충제도 이럴 때 활용할 수 있지만 네. 앞에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우선 얘기를 하겠다. 충격적이었던 게 네. 쉽게 얘기해서 게토레이. 네. 게토레이 안에 들어있는 네. 탄수화물을 예. 저희가 이제 경기 후에 섭취. 그게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 몸에 효과적인지 저는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사실 스포츠 푸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당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이 의문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이제 일하는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축구 경기나 훈련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격렬하고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건 내가 뭔가 좀 충분하게,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에너지를 다시 저장해야 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자동차가 뭔가 연료가 바닥났을 때 급속 충전을 좀 우리가 하듯이 네. 선수들의 몸도 좀 급속 충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게토레이를, 그다음에 뭐 파워에이드를 당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나한테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량 보충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선수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거는 회복의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 엘리트 문화를 보면 하루에 뭐 보통 훈련을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두세 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 오늘 뭐 훈련 딱 끝나고 나서 그냥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모든 훈련들이 다 끝나고 나서 충분하게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오전에 훈련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 훈련하고 저녁에 훈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에서 내가 하는 것들도 다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는 그냥 나 오늘 모든 훈련 다 끝나고 이후에 하는 그 회복에만 관심을 두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요즘에는 그 뭐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수업을 다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후에 훈련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녁에도 뭐 경기하고 연습 경기하고 훈련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선수들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개인 훈련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후 훈련 끝나고 선수가 저녁에 내가 만약 훈련을 하겠다. 이 사이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복이에요. 이거 그럼 이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푸드 중에서 스포츠 음료예요. 회복의 관점도 네. 우리가 경기 끝나고 푹 쉬는 걸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 하루에서도 중간중간마다 네. 그것마저도 회복인데 회복이에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선수들이 어쨌든 그 전날에 다 이렇게 뭐 경기든 훈련이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자잖아요. 네. 그 다음날 아침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 선수들이 피곤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의 스킵해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안 먹고 점심에 많이 먹어야지. 저녁에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우리 일상생활의 스타트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내가 어떤 영양 섭취 루틴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선수한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훈련이든 경기든 좀 잘하는 퍼포먼스도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걸 다 하고 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공존하는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이 스타팅 포인트가 아침에 내가 하는 식사여야 돼요. 와. 그래야 오후에 하는 훈련 아니면 저녁에 하는 훈련 여기에도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축구 하려면 네. 일단 11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처럼 네. 이 퍼포먼스 회복 측면에서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아침 네. 식사는 네. 시작이다. 스타팅 포인트죠. 와.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하든 내가 회복을 하든 네.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스타팅 포인트를 지정해야 되는데 아침인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피곤하고 학교 가야 되고 아니면은 난 그 전날에 조금 수면이 부족했네. 그냥 아침 그냥 넘기자.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고 진짜 엄청난 것 같고 그다음에 유명한 우리 선수분들도 많이 케어해주고 네. 계시는데 네. 선수분들이 그래도 그런 중요성을 알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네. 어떤 분들을 케어해주고 계실까요 지금? 저는 일단 K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FC 서울의 임상혁. 와 상엽이 형. 예,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 중에 네. 한 명이에요. 정말 자기 관리 잘해요. 그 예전에 수원 삼성 뛸 때부터 이제 그래서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포항 스틸러스 가서 엄청나게 이제 퍼포먼스. 예,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네네. 영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하면서 몸이 올라온 거예요. 나이가 아직 적지 않잖아요. 그때 네, 그런 진짜 부분, 네. 적지 않았죠. 네, 제2의 전성기 막.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건 물론 훈련도 잘하고 그 자기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해서 있지만 영양과 관련된 부분도 임상혁 선수가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그럼요. 또 뭐 한 명만 더. 혹시. 네, 한 명만 더 하면 지금 그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권경원 선수. 이야. 권경원 선수는 병원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선수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저는 단연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박이다. 네, 권경원 선수는 정말 지독해요. 지독하리만치 영양 관리를 잘해요. 권경원 선수는 어떤 정도냐면 저랑 이제 그 비시즌 때 여러 검사를 했어요. 권경원 선수가 갖고 있는 유전적 특성도 분석을 했고, 권경원 선수가 현재 이제 어떤 영양 상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또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선수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검사가 식품 알러지 검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푸드라고 해서 뭐 많은 것들 뭐 건강에 좋은 것들 뭐 선별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특정 개인한테 들어갔을 때는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경원 선수랑 만나서 이렇게 좀 식사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약 보충제로 활용할 거면 이런 거 활용하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다 영양과 관련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또 설명을 하고, 또 그 권경원 선수가 가이드를 엄청 실천을 잘해요. 꼼꼼하게. 와.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제가 그 주는 가이드를 다 저장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권경원 선수가 물론 뭐 이렇게 홈 경기를 할 때도 있지만 원정 가서 또 그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훈련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 자기가 뭐 지인들하고 만나서 식사할 때도 저한테 하나하나 다 체크를 받는 거예요. 정말 지독하게 해요. 와. 그래서 제가 감탄을 했고, 경원 선수랑은 계속 여러 가지 영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저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네. 그 개인마다 또 알러지가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선별하는 프로그램이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선수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비용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비용-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굳이 제가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저는 만약에 제가 어린 사람이다 아니면 축구를 하고 있다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네. 그 100만 원 일시불로 생각하겠지만 네. 그거 제가 10년 축구하면 네. 10년으로 나누면 그렇죠. 1년에 1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10만 원. 이거는 진짜 하면 너무 단순해요. 내가 그렇게 검사해서 갖고 가는 것들은 일회성 검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내 몸 관리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나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데이터냐? 내가 그러면 퍼포먼스나 회복을 내가 선수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길잡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길잡이 데이터.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 야, 저거 뭐 가격도 뭐 비싼 거 같고, 야, 저거 해봐야 뭐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네. 삼겹살을 먹었을 땐 내가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3이 채워지는데 네. 목살을 먹으니까 5가 채워져. 네. 근데 이게 하루면 2차이지만 네. 10일이면 20이고 네. 100일이면 200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가격이 저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네. 싸다. 왜냐면 네. 장기적으로 길게 살 거니까. 그쵸.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이 종료된 그 이후에도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가 건강 관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건강 관리 하는데 조그만한 돈 쓰는 거거든요. 네. 아유, 정말 저렴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만약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주변 선수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되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라 김정 교수님한테. 너 그거 해봤자 한 달에 뭐 나눠봐라. 얼마 네. 되지도 않아 그거. 얼마 안 돼. 네. 진짜 뭐 10만 원도 안 돼. 왜냐면 12로 나누면 네, 아, 그럼요. 1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네. 10년으로 하면 한 네. 8, 9천 원 되는 거예요 월. 스타벅스 커피 그냥 두 잔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아, 모든 축구뿐만 아니라 네. 모든 스포츠인들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분들한테 아 정말 최고의 영양학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마지막으로 저 모든 스포츠 선수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네. 그리고 팬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영양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굉장히 간단하고 실천하기 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 섭취하는 것도 훈련이다. 이게 보통 선수들이 우리 훈련이라고 하면 네. 내가 몸을 써서 내가 뭐 축구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축구 기술 연습하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양 섭취도 결국에 훈련 스케줄의 한 부분으로서 훈련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훈련이 있다. 예. 그럼 훈련 전에도 내가 뭔가 먹을 수 있고 훈련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중에, 후에 이 먹는 영양 섭취에 관련된 루틴도 내가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서 듣는 영양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되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는 훈련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과연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만의 영양 섭취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하는 노력이 정말 좀 많이 필요하다. 주변을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조금 더 공부해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선수 생활하는 동안 같이 잘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양도 훈련이다.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와,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네요. 그냥 네. 영양도 훈련이다. 네, 영양도 훈련이다. 훈련을 해야 우리 몸이 좋아지듯이 영양 섭취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와. 내 몸에 습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아주 장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잘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오늘 소름이 계속 돋아가지고 진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네. 최선을 다해 네. 이러한 좋은 정보와 올바른 지식들을 알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